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3시 23분, 24분 됐습니다. 이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지수 오늘장 전강 후 약입니다. 개장 초 9시 구간대는 그래도 언뜻언뜻 상승분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하락 움직임 뚜렷하죠. 양시장은 3% 안팎의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변동성도 상당합니다. 갭으로 떨어지면은 그래도 기대라도 안 할 텐데 이렇게 장중에 저점을 낮추는 시장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한번 보시죠. 현재 코스피가 2.66% 하락하면서 2164.64포인트, 60포인트 전거래일 종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어제 2포인트 올랐다고 좋아했던 게 약간은 무색해지죠. 오늘장에 크게 밀립니다. 장중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한때는 2223포인트 정도 선 움직임 보여줬다가 그리고 2150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거의 종가도 저점 부근에 가깝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또다시 하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변동성이 오늘 상당히 큽니다. 코스닥 지수는 한때는 700선 잠시 넘어서기도 했었죠. 9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70선대 부근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낙폭이 깊습니다. 3.68%나 되고요. 25포인트 밀려 내려간 672.42포인트 선에서 종가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이동평균선들 지금 모두 다 역배열로 돌아서서 이탈이 돼서 과연 지수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줄까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밀리는데도 참 신기하죠. 상한가 종목도 많습니다. 3개나 있고요. 거기다가 6개네요. 양창 앞에서 6종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얼어붙고 거래량도 얼어붙은 가운데서 이런 몇몇 종목군들 쪽으로 투자 대안, 그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피에서는 그린케미컬, 샘표 이렇게 두 종목 보통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린케미컬은 2차전지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카보네이트 촉매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재료가 되면서 오늘장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2차전지 쪽에서 1회 충전으로 600km 넘게 갈 수 있는 무음극 배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 소식에 오늘장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과는 대조를 이루고요. 이어서 샘표입니다. 샘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음식료, 곡물,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강했었죠. 장 초반에 강했었는데 끝까지 강세 움직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식량 안보 회의를 직접 주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곡물,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이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반대로 움직여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좋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틈새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이 반가운 소식이 많았죠. 요즘 시장에 우울한 소식들만 일색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유틸렉스입니다. 희귀의약품 승인받았다. 미국 지역에서 희귀의약품 승인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인데 전혀 풀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올릭스도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 마칠 세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가 이 신약과 관련해 시총 300조의 빅파마가 실사를 하고 있다라는 주요 멘트를 하면서 오늘장에서 이런 강세 움직임,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올릭스 22% 정도의 상승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도 20%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인데요. 현재 탄력은 한 10% 정도로 나오는데 일동제약이 이 시오노기 제약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 임상 3상 지표를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한 재료를 안고서 오르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 이 톱10으로 조금 더 압축을 해보더라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만 상승불 켜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가운데서는 오르는 종목군들이 코웨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그리고 제일기획 이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만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 애플발 악재로 인해서 LG이노텍의 낙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어제부터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10%나 추가 하락하면서
27만 7천 원권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애플 당초에는 아이폰 14 판매가 양호할 줄 알고 늘린다라는 내용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 부분을 다시 철회했다라는 외신 보도 나오며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LG이노텍 낙폭이 상당히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은 단기에 이 로봇 ETF 만드는데 이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단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11%대 하락하면서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는 두산이 가장 깊은 낙폭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그 어떤 투자자도 반기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일진홀딩스 주주 정도요. 일진홀딩스는 5% 정도의 상승권이지만 일진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 나란히 8% 안팎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쪽, 제넥신이라든지 시젠, 바이오니아, ST팜 제가 코스닥 100종목 가운데서 상승률 상위로 쭉 읽어드렸는데요. 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이렇게도 끝납니다. 네, 오늘장 9월 28일이었고요.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오늘장은 이렇게 거래를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좀 잘못 꿰어진 건지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좀 따라가 보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좀 더 심각한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 이성적으로 하나씩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내부의 문제라면은 오히려 더 낫겠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아시아 증시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2% 안팎의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많이 빠졌고요. 일본 증시 한번 보시죠.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국 증시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잘 버텨왔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직전 저점을 일정 부분은 좀 유지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거의 2%에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 1.5% 밀려 내려간 26,173.98엔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지난 6월 저점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킹달러 기조 속에서 또 니케이 225 지수도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200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 많이 빠졌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GDP 전망치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현재 상해 종합지수부터 흐름 보시죠. 오늘장 상해 종합지수도 약세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화면으로. 이어서 심천 쪽도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서요. 중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증시 마감 안 됐는데요. 막판의 흐름까지 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상해 종합이 1.33% 하락이고요. 심천이 2%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 보여줍니다. 중국이 안 좋다 한들 우리 증시가 더 많이 밀렸네요. 한중일 가운데 우리 증시의 낙폭이 가장 깊은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간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킹달러를 수출을 한다, 인플레를 수출한다 이러면서 이 킹달러를 비꼬는 그런 외신 보도들도 많이 나옵니다. 참 기축통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 좋을 때는 막 풀었다가 그리고 나서 걷어들인다고 하니까 오히려 또 달러의 가치는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모로 우리에게는 어렵게 작용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18원 40전이나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1439원 90전에 거래 마치면서 1440선 임박한 모습, 장중한 때는 1440원 선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늘은 유럽 경기 침체와 달러와 강세, 그리고 애플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늘장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제 상승분 다시 돌려놓으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장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5% 하락했고요. 54포인트 내린 2169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전날 간신히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무너지면서 21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어 10시 반 구간 접어들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환율이 장중에 1440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 매도 물량 크게 들어왔습니다. 약 3%대 낙폭까지 만들었었는데요. 후반부에는 낙폭 줄이면서 2%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쪽 쌍끌이 매도세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459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도 1,782억 정도 매도위 연출됐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크게 샀는데요. 개인이 3,251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보겠습니다. 네, 업종 전체적으로 하락우위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비금속 광물 섹터 4.65%로 크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도 3.8% 정도로 하락불 지켜줬고요. 또 화학 섹터도 3.64%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운송 장비 섹터와 건설 업종도 3.5%가량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했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의약품 섹터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네, 홀로 상승했습니다. 의약품 섹터가 일부 종목들 상승 탄력 받으면서 1%대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하락세 연출됐는데요. 그 가운데 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불 지켜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주 보겠습니다. 연이어서 또다시 신저가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는 54,000원 선 지켜줬지만 오늘은 다시 하락 전환되면서 2.4% 하락한 52,9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장중에 8만 원까지 위태로운 모습 보였는데요. 막판에 낙폭 줄이면서 0.98% 하락한 81,2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오늘은 이틀 연속 외국인 매도세에 부진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36% 하락한 43만 3,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4% 가까운 하락세 연출됐는데요. 56만 4천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LG화학은 기관 쪽 매도 물량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이 4.04% 하락한 54만 6천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부담감에 계속해서 약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닥인가 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졌습니다. 네이버가 장중에 20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낙폭 줄이면서 20만 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는 11거래일째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4% 넘게 빠지면서 5만 6,9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어제 두 종목 모두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현대차가 강달러에 3분기 수출 실적 기대감 받고 있지만 오늘은 부진했습니다. 3.5%가량 하락했고요. 17만 9,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아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오늘 3.4% 하락하면서 7만 3,9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글로벌 ESG 평가에서 1년 만에 등급 상향 소식 나오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1.72% 상승했고요. 76만 7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샘표그룹주가 뚜렷하게 상승을 지켜줬습니다. 샘표가 신한금융투자와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자사주 취득은 유통 주식 수량이 줄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샘표의 자사주 매입 비중이 시총 대비 약 8% 정도로 크다는 점과 또 최근 거래량이 적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풀이되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샘표가 5만 2,900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샘표식품 역시 탄력 이어받으면서 2.4% 상승하면서 지켜줬습니다. 이어서 요오드 관련주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요오드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요오드는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는 필수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핵 발사가 임박했다는 불안감에 국내 요오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가장 먼저 삼진제약과 현대약품 상승 좋았습니다. 삼진제약이 4.2% 넘게 상승한 27,100원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현대약품이 3.5%가량 상승하면서 4,295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대정화금과 한창산업으로도 수급 들어왔는데요. 대정화금이 21%가량 상승하면서 23,350원 지켜줬습니다. 이어서 방사능을 제거하는 제올라이트 생산기업이라는 소식 부각되면서 한창산업 역시 14%가량 상승하면서 1,2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그린 케미칼 오늘 특징주로 뽑았는데요. 일반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450km를 가지만 무음극 2차 전지를 활용할 경우 630km로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오늘 그린 케미칼이 무음극 2차 전지 개발 소식에 오늘 부각됐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독자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 부각되면서 오늘 그린 케미칼이 상한가로 장 마쳤고요. 최종 거래 금액, 거래가 9,16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3.47% 하락했습니다. 24포인트 내리면서 673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숨고르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오전 중에 1%대로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670선까지도 이탈하면서 약 4%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 낙폭 줄이려는 움직임 보였지만 그래도 3%대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이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인과 기관 매수 우위로 장 마쳤습니다. 개인이 563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734억 정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크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홀로 1,340억 정도 매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뚜렷했는데요. 먼저 2차전지 소재주와 개인주들 오늘 큰 폭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 어제 상승분 반납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가장 먼저 에코프로비엠 3.15% 하락한 92,100원에 장 마쳤고요. 또 LNF 더 크게 빠졌습니다. 4.98% 하락한 183,1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가 가장 큰 폭으로 부진했습니다. 7% 넘게 하락하면서 119,6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6% 넘게 빠지면서 44,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도 7% 넘게 빠지면서 연이은 하락세 연출됐고요. 오늘까지 45,600원의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상승을 지켜줬는데요. 오늘 FDA에서 셀트리온의 배그젤마가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막판까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0.31% 상승했고요. 64,1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은 장중에 강보합권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지만 막판에 동시효과 구간에서 변동 상황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보합권에서 거래 맞춰줬고요. 69,000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 HLB와 알테오젠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HLB가 1.09% 하락한 48,50원 터치했고요. 또 알테오젠이 1.2% 하락한 48,4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엔터주 가운데 JYP엔터 오늘 기관 쪽 매도 물량 늘리면서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오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JYP엔터가 6.34% 하락한 54,7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주 개별 신약 모멘텀에 오늘 상승 탄력 받았었는데요. 가장 먼저 유틸렉스가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틸렉스가 자사치료제의 FDA 희귀 의약품 승인 소식에 주목받았습니다. 미 FDA에서 유틸렉스의 킬러 T 세포 치료제로 알려진 에피엔티셀이 희귀 의약품으로 승인받았다는 소식 나왔는데요. 이번 희귀 의약품 지정으로 치료제 개발과 또 신속 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거란 기대감 받으면서 7,740원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올릭스도 21% 넘게 상승했습니다. 21,000원에 장 마감했는데요. 한 매체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 후보 물질이 시총 3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빅파마와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지금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대해 승인된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가 더욱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드바이오텍도 7.57%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최근 카나리아 바이오가 난수암 치료제로 임상 3상에서 DSMB 심사 통과하면서 상승세 좋았는데요. 오늘은 에드바이오텍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신주와 전환 사채를 보유하게 되면서 약 200억 정도의 지분 가치를 받게 될 거란 내용 부각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3,625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상에 금융주 그리고 채권 중심주들 오늘도 주목받았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10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네, 이제 한해도 다가오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 올리는 두 번째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상 수혜 종목들 오늘 장에서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가장 크게 푸른저축은행이 20% 이상 올랐는데요. 17,100원에 장 마쳤고요. 또 이어서 한국캐피탈과 리드코프까지 동반해서 2%대 상승을 지켜줬습니다. 이어서 채권 추심 관련주 고려신용정보가 4.55% 상승한 12,6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대비 현재까지 2.44% 하락했고요. 7포인트 하락한 283포인트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2,969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낙폭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22계약 정도 매도 연출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3,769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